솔직히 약국에 파는 여드름 흉터 색소 침착 연고 종류들도 너무 많고 어떤 여드름 색소 침착에 어떤 연고 써야 될지 감도 안 오시죠? 저도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효과 좋다는 연고 이것저것 사서 써봤었는데 결국 나중에는 이 연고들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착한 색소 침착 약국템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색소 침착이랑 잡티 생겼을 때 뭐 토닝 레이저 받아야 할 것 같지만 절대 아니고요. 레이저 먼저 절대 하지 말고 이런 색소 침착이랑 잡티 개선 연고 먼저 써봐야 하는데 그 이유도 영상 끝부분에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빨리 감기 해서라도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여드름 짜고 나서 염증이 갓 아물었을 때인데요. 이때 이런 붉은기 보이는 색소 침착에는 노스카나겔 같은 흉터 연고를 추천드립니다. 노스카나겔에는 헤파린이랑 덱스판테놀이 들어있는데 헤파린은 혈액 응고를 풀어줘서 흉터를 옅게 만들어주고 덱스판테놀은 비타민 B5 성분으로 이제 여드름 후에 피부 회복과 재생을 돕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 면봉에 짜서 자주 발라주시는 것이 좋고 낮에 바르셨다면 위에 선크림 덧바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노스카나겔 효과 없다는 분들 계시는데 붉은기에서 갈색으로 넘어갔을 때 사용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써본 결과로는 약간 급성기? 뭔가 갓 생긴 수술 상처나 약간 넘어진 상처랑 흉터 같은 데에는 바로 연해지고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염증 부위에 이제 멜라닌 색소가 침착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약간 효과가 덜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노스카나겔은 약간 염증이나 상처가 낫자마자 그 상처가 없어지는 순간 붉은기 있을 때 그때 바로 빨리빨리 써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색소 침착이 갈색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무슨 연고를 써야 할까요? 이때는 멜라토닌 크림을 추천드립니다. 멜라토닌 크림은 하이드로퀴논이 2% 함유되어 있는데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고 2-3개월 정도 장기간 사용 시에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갈색이나 거뭇거뭇해지는 색소 침착에 발라주면 효과 있고요. 붉은기가 지났을 때 상처, 자국, 흉터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약간 크림 제형이고 기초 세럼을 먼저 발라서 기초 화장 먼저 끝낸 다음에 거뭇거뭇하게 색소 침착된 부위에만 면봉에 짜서 콕콕 발라서 써야 합니다. 넓게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스팟 부위에만 쓰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약간 이게 입구가 또 좁아가지고 스팟 부위에만 쓰기도 좋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연고 혼자 쓸 거면 괜찮은데 만약에 뭐 가족들이랑 같이 쓴다 하면은 면봉에 꼭 덜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이드로퀴논이 자외선에 약해서 내가 꼭 낮에 발라야 한다면 위에 무기자차 선크림을 위에 꼭 덧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하루에 한 번 취침 전에, 자기 전에 그냥 자외선 없을 때 걱정 없이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꼭 세수해서 씻어주시고요. 저는 여드름 짜고 검어진 색소 침착에 밤마다 꾸준히 바르니까 흉터가 확실히 옅어지더라고요. 제 색소 침착 연고 루틴은 그래서 여드름 짜고 나서 좀 아물고 붉은기가 있을 때 여드름 짜고 2-3일 정도 내에는 노스카나겔을 써주고 그 뒤로 좀 거뭇거뭇해지고 이제 노스카나겔 효과 없는 것 같다 싶을 때는 멜라토닌 크림을 써서 그 위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들을 좀 빼주는 편입니다. 저는 뭐 이거 저거 좋다 해서 아무거나 다 믿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성분표도 그래서 엄청 많이 찾아보고 막 이 성분이 어디에 효과가 있고 왜 같이 있으면 뭐가 좋은지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알아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것저것 최선의 선택을 찾아서 검색도 많이 해보고 막 여기저기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알아보고 그러는 편인데 알아보다 보니까 색소 침착에는 약국템으로 바르는 약을 먼저 써봐야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레이저 토닝하면 다 제거될 것 같아서 막 벌써 예약하신 분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연고 다 써보시기 전까지는 레이저 토닝 절대 먼저 하지 마시고 예약해놓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다 취소하세요. 왜냐면 한국인은 되게 피부 타입이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토닝 레이저를 해도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바르는 약을 먼저 발라보고 그때 안 되는 경우에 레이저를 차선책으로 선택한다고 해요. 뭐 레이저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리고 하고 나서도 오히려 잡티 부위가 더 넓게 레이저 한 부위까지 까매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레이저 시술 받기 전에 그런 점 모두 고려하시고 약까지 다 써보시고 난 후에 도저히 안 되겠을 때
그때 이제 전문의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 후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약해드리자면 노스카나겔은 여드름 나고 나서 붉은 자국 남았을 때 써야 효과 있고, 멜라토닌 크림은 거뭇거뭇해진 색소 침착에 효과가 있다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고요. 어느 정도 시간도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색소 침착은 홈케어를 더 열심히 해줘야 시너지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홈케어 기기로 비타민C 세럼도 같이 발라주고 있는데 색소 침착이 훨씬 옅어지고 효과 진짜 더 많이 봤어요.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가시면 비타민C 제대로 바르는 방법, 홈케어법 알 수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색소 침착 해결하려고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들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한 피부 가지셨으면 합니다. 안녕.